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날인 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제 오전에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투표를 했습니다. 저의 소중한 한 표로 내란 종식에 한 발 다가선 듯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투표장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투표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누군가는 다시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것 같다며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투표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투표로 내란 세력을 심판해 주십시오. 투표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시오. 투표로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투표로 거꾸로 퇴행했던 역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번 대선은 윤석열 국민의힘 내란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투표해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더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투표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합니다. 준비된 후보, 준비된 정부만이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준비된 이재명, 준비된 민주당으로 오랜 시간 간절히 기다려온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을 0.7% 하향했습니다. 그러면 0.7%가 금액으로 얼마일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GDP가 2,500조 원이니까 우리 5,160만 명의 인구로 나누면 1인당 33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또까지 감안하면 약 4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이번 12.3 내란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1분기 가구의 소비 지출도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제 전망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심리가 5월 들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 체감 경기는 내란 전인 지난해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도 4월 대비 크게 올랐습니다. 주가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코스피는 저점 대비 약 20%나 내란 이후에 올랐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도 일방적 매도세에서 한국 주식을 조금씩 사들이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짐 로저스 세계적인 투자가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서한을 보내왔는데요. 짐 로저스는 조지 소로스와 함께 50년 전에 퀀텀 펀드라는 전설적인 펀드를 만들어 놓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구루입니다. 특히 짐 로저스는 한국에 대해서 아주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투자가로 유명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희망적이다라는 책을 여러 권 쓰고 있고 미래를 선도할 국가로 한국을 늘 지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간 짐 로저스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무건수행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어제 드디어 평화가 경제이고 미래를 만들어갈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리더로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짐 로저스의 생각이 글로벌 투자가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생각이라고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주식 투자가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5, 6개월 후입니다. 그래서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잘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되면 정말 잘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국민과 시장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희망적 사항은 윤석열, 전광훈의 아바타인 김문수가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되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지난 3년간 윤석열의 폭정과 무능을 걷어내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교두보를 만드는 시각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3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꼭
투표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열 국정 2년 반 동안의 경제 파탄, 평화 파탄에 의해서 뼈아픈 것은 2022년 11월 30일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챗 GPT가 출시된 날입니다. 전 세계 선진 각국의 지도자들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카나다, 일본 등 팔을 걷어붙이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위한 사활적 분투에 들어갔을 때 전 정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2년 반쯤 지났을 때 작년 9월 26일, 2024년 9월 26일 국가 AI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발족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그때 당시 대통령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1차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의는 없이 두 달 뒤 계엄령으로 질주했습니다. 지금 3년, 만 3년 그러니까 AI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인 겁니다. 엊그제 만일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민주당이 5년 집권 기간 동안에 펼칠 비전을 정책 공약 400페이지짜리 공약집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회복, 성장 그리고 행복 가운데 성장 정책의 핵심이 AI 3대 강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AI위원회를 만들긴 했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했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만일 국민이 기회를 주신다면 이미 이재명 후보는 AI 정책 수석을 대통령실에 설치하겠다라는 것과 국가 AI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정 배분하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까 홍성국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잠재 성장력을 끌어올릴 수단은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평화 경제를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동 투자 생산성 가운데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10년 내에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을 2배로 올리겠다, 끌어올리겠다라는 비전하에 AI 프랑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한민국 정부는 AI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화 경제 그리고 AI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잠재 성장력을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단추로 곧바로 2차 추경을 통해서 이른바 비서 AI, 에이전틱 AI 시대로부터 제조 AI, 피지컬 AI로 이행하는데 국가적 지원이 추경에서부터 실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밀고 나가는 만큼 나아갑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 시민의 생각과 실천에 따라 좌우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본질에 대한 성찰적인 언어입니다. 어제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재외국민 투표율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투표율은 이번 조기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 12.3 내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의지입니다. 저 또한 아크로비스타 인근 윤석열 김건희 거주지 투표소에서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의 마음을 담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님의 성찰처럼 위대하고 현명한 국민들은 지금의 실천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너진 민주원정제 시설을 주권자 국민의 의지로 투표로 바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희망을 만드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국민의 의지가 곧 민주주의입니다. 6월 3일 우리 모두 이재명과 함께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삶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이재명 후보와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위대한 국민들의 의지와 실천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 주권 정부 탄생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격, 무적격 후보들은 대선 무대에서 당장 퇴장해야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하고 심지어 자택이 과세 당국에 압류된 적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실한 납세자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릴 일입니다. 내놓은 변명도 가관입니다. 당대표를 맡아서 바빠서 못 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 앞에서 이게 할 소리입니까? 흑색 선전으로 선동하고 저급한 혐오로 시민의 기본 윤리를 저버리더니 이번에는 체납으로 시민의 기본 책무마저 기피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새로운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서는 이 대선 국면, 왜 부끄러움은 여전히 국민의 몫이어야 합니까? 이제 그만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인천 유세 현장에서 김문수 후보와 윤상현 의원이 나란히 섰습니다. 윤석열 아바타와 윤석열 최측근이 함께한 이 장면을 보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계엄과 내란을 떠올렸을 겁니다. 당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거셌지만 윤상현 의원은 버젓이 공동선대위원장 자리에도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내란 전당, 윤석열과 정강훈 아바타인 내란 세력의 후보다운 그런 행태입니다.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무적격 후보자들은 이제 대선 무대에서 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엄중한 투표로 심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